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89년 1월 1일은 경기도 내 6개 도시가 시로 승격된 날입니다. 올해 시 승격 30주년을 맞은 의왕시도 그중 한 곳인데요. 얼마 전엔 성대한 기념음악회를 열어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김상돈 의왕시장을 모시고 의왕시 승격 30주년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리 의왕 시민들과 티브로드 시청자들에게 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왕 시민 여러분,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장 김상돈입니다. 이제 날씨가 제법 쌀쌀한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유의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지가 벌써 1년이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시장 역할을 성실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주셨던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초심 잃지 않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올해 이제 의왕시가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그 시 승격된 지가 이제 3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잖아요. 좀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 또 감회가 남다른 그런 또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 승격 30주년을 맞은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30년의 의미가 저한테는 좀 남다른 것이 제가 이제 의왕에서 태어났고 또 자란 곳이기 때문에 더욱 남다르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동안 의왕시가 30년이 되기까지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면서의 그 잘 만들어 놓은 발판들을 이것을 우리 700조 공직자와 함께 더 새롭게 도약하는 의왕시를 만들 수 있도록 시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의왕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0년 전 의왕시 이제 승격했을 때 당시의 그 모습도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30년간 좀 의왕시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좀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가 있을까요? 우선 30년 전에는 인구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시 승격될 때는 한 9만 명 간 넘는 시에서 지금은 16만 명의 시민이 됐고, 또 예산 구매를 보더라도 한 100억 간 넘는 그런 규모에서 지금은 5천억이 넘는 큰 변화가 생겼고요. 또 뭐 학교 수를 보면은 초중고 합쳐야 10개 학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26개 학교로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또 그때만 하더라도 자연불학 위주의 시가 승격이 됐었지만 그 이후에는 뭐 고천 지역에 대한 택지 개발, 오전 지역에 대한 택지 개발, 또 갈미 지역에 대한 택지 개발하면서 공동주택들이 들어서면서 도시경 간에 또 변화를 많이 주기도 했고요. 또 일본 국도밖에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영동고속도로도 생기고 또 과천서 봉남까지 가는 고속화도로도 만들어지고 또 서울 외곽도 나중에 생긴 거고요. 또 저희 경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고속도로들이 의왕시를 이렇게 같이 지나가면서의 경기도의 또 교통 요충지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큰 변화가 있던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말 30년 전에 비해 뭐 주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교통 뭐 정말 모든 분야에서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좀 이뤘다. 저희가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달 5일이었잖아요. 그 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음악회가 고천 체육공원에서 열렸는데 그날 저도 이제 행사장에 이제 같이 있었거든요. 정말 시민들의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현장에 오지 못했던 그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이번 그 행사에 대한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10월 5일 날이 시승격 30주년이 되는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 날 고천 체육공원에서 기념 행사를 가졌고 또 그 시간 이후에는 또 기념 음악회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오셨어요. 그때 와보셨지만은 그 운동장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모였는데 인구 수를 헤아려 보면 한 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마 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많은 시민이 모였던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주 성대하게 행사를 잘 마무리를 졌고요. 낮에는
시청 그 민원실 앞에 시승격 30주년 기념 식수도 했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시민대상을 받으신 분들의 이름을 돌에 새겨서 기념석을 만들었죠. 그래서 기념석 제막식도 갖는 등 아주 뜻깊은 시간을 갖기도 했고요. 그 다음날 10월 6일 날은 부곡체육공원에서 시민체육대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육계동 대항전 체육대회도 하고 또 명랑운동회도 하고 노래자랑도 하면서 시민들의 어떤 자긍심도 높여주고 또 화합할 수 있는 아주 뜻깊은 성대한 그런 기념식 행사들을 이틀 동안 가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시장님께서는 이제 취임 후에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좀 내거시고 6개 분야의 55개 공약 사업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네.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가 지난 거잖아요. 그 어떤 성과들이 좀 있었다고 좀 보시는지요? 네, 취임한 게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1년하고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취임 이후에 우선적으로는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 제도, 또 문화 이런 것을 좀 근절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행정이나 인사 이쪽 그 시정 전반에 걸쳐서 좀 투명한 그런 행정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올 초에 발행한 그 의왕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 그 시민들에게 정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현재 그 시민들의 좀 이용 현황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시민들의 그 지역경제 활성화죠.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발행을 했는데 올 목표를 한 30억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한 6개월 만에 80%를 판매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생각보다 굉장히 사실 처음에 만들 때는 이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6개월 만에 80%를 판매를 하면서 8월 달에는 20억 추가 발행을 했죠. 그래서 발행을 했는데 추석 명절에 또 상상외로 굉장히 판매량이 높았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안전된 유통을 하기 위해서 5억 발행을 좀 추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올해는 지류형만 판매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카드형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도 핸드폰으로 우리 그 상품권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충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카드형과 지류형을 동시에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품권이 사용할 수 있는 점포를 보면은 한 3,000개 정도가 됩니다. 양시가. 네. 그런데 현재 가맹점 수가 1,900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왕시 관내 어딜 가든 간에 상품권을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가고 있고 나머지 한 1,100개 정도 남은 가맹점도 좀 다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초에는 30억 발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20억을 추가 발행했고 네. 또 5억을 또 더 발행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좀 시민들께서 좀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할인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추석이나 구정 때는 10%의 할인 혜택을 드려서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할인권이 지역화폐다가 보니까 우선 10%의 할인을 받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가계부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죠. 네. 또 가맹점 수도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가맹점을 가입하게 되면은 우선 카드 수수료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러니까는 가게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10%의 할인 혜택을 주니까 가계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빨리 정착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한마디로 소비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판매하신 분들한테도 네. 도움이 되는 그런 정말 이제 좋은 어떤 시장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보건소의 문을 연 치매 안심센터는 이제 어르신들한테 또 좋은 반응을 또 얻고 있잖아요. 치매 안심센터에 대한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난 3월에 보건소 3층에 치매 안심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가 87평 규모의 쉼터라든가 또 검진실, 또 가족 카페,
또 사무실 규모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규모가 좀 적어서 내년도에는 좀 증축을 해서 평수를 좀 늘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의 맞춤형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뭐 음악 치료라든가 등등의 치료도 이렇게 하고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치매에 대한 그 예방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네. 그 센터에서 예방 교육도 하고 있지만은 가깝게 있는 아름채 노인 복지관이라든가 사랑채 노인 복지관 네. 이 복지관을 직접 찾아가서 또 치매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있고요. 또 의왕시가 최초로 작년에 그 치매 기억마루 카페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매 환자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 참여자분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는 제도도 만들어졌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아무튼 그 치매에 대한 그 친환경적 그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많은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치매에 걸리신 분들도 그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우리 노인분들은 뭐 우리 그 치매 안심센터를 뭐 아주 편하게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럼요. 누구나 오셔서 선별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또 정밀 검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거는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게 우선이라서 치매 예방 교육을 받으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네. 좀 내가 혹시라도 그 선별 검사를 통해서 치매에 어느 정도까지 가 있는지에 대한 선별 검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알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 부곡동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또 개관을 네. 했잖아요. 저도 이제 개관식 때 좀 가봤지만은 정말 뭐 놀거리도 많고 또 배울 거리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다양하게 이제 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좀 앞으로 이제 어떻게 좀 운영이 되는 건가요? 부곡동 지역에 이제 청소년들의 어떤 쉼터 공간이 없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수건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마침 이제 문화의 집이 얼마 전에 개관을 하게 돼서 청소년들의 어떤 거점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부곡 지역의 청소년들의 뭐 학습 또 문화 또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아주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간에는 뭐 북카페라든가 또 이 코인 노래방, 또 뭐 그 멀티룸이라든가 음악 연습실이라든가 댄스 연습실, 뭐 대공연장 뭐 이런 것들이 골고루 갖춰져 있어서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쉼터로서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왕시는 아시다시피 이제 3개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네. 사실 고천오전 지역엔 청소년 수련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었는데 부곡 지역에 이제 문화의 집이 만들어져서 부곡 지역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은 공간이 마련이 됐고 내년도 한 3, 4월경에는 내선 지역에게도 커뮤니티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또 이렇게 문화의 집을 하나 또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선동 지역 아이들에게도 다양한 또 청소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아주 꿈과 끼를 마음대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내년 이제 한 상반기쯤에는 그 내선동 쪽에도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 또 생긴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또 갈 곳이 없다, 뭐 정말 뭐 놀 곳이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어떤 그 청소년들이 정말 좀 안심하고 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난달 10일에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대중교통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그 경기교통본부가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이제 우리 시민들 만나보면 이게 뭐 이제 경기 지역의 교통 여건이 좀 많이 달라지는 거냐 이제 이런 궁금증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그 경기교통본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우리 궁금증을 좀 해소를 좀 시켜주시죠. 지난 10일 날 말씀하셨던 대로 그 의정부에서 교통본부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교통본부는 교통 이 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가 이제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교통 체계에 대한 통합 관리를 하는 전담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라든가 철도에 대한 관리, 네. 또 광역 단위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또 노선 입찰제, 중공연제에 대한 운영, 이런 것을 교통공사가 이제 만들어지면 운영을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동안은 이 버스에 대한 그 영어권이랄까요? 그 면허를 사실 영구 면허로 해서 이 민영이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노선 버스에 대해서 공공이 그 노선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노선에 대한 것을 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회사가 그 한시 면허를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공공이 네.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되니까는 아무래도 교통 서비스에 대한 질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 19개 중에 이제 의왕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도 처음으로 이제 광역버스 노선을 하나 갖게 되는 해가 됩니다. 내년엔. 그래서 그 위치를 보면은 장안지구에서 의왕역을 거쳐서 백운밸리를 거쳐서 양재까지 가는 노선을 의왕도 최초로 이제 가지게 돼서 이 교통에 대한 서비스 질이 많이 한결 좋아지는 그런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 장안지구와 백운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데 그 교통 여건이 좋지 않다. 사실 뭐 이런 그 민원들도 좀 있었는데 이런 광역버스의 개통은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네요. 이 동네 분들에게는. 네, 그렇습니다. 공공이 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서비스의 질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20년에는 우리 의왕시 왕성호수 인근에서 경기 정원문화 박람회가 또 열리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큰 행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재 준비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현재 좀 준비 상황이 좀 어떤지요? 네,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경기 정원 문화 박람회를 이제 시에서 유치를 했는데요. 위치는 내솔레파크에서 하게 됩니다. 내솔레파크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연학습 공원과 또 왕성호수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 또 조류탐사과학관, 뭐 생태습지 등 이런 것이 잘 갖춰져 있는 곳 아닙니까? 부지도 보면 한 9만여 평 되는 부지인데요. 내년에 한 금액으로도 봐도 한 수십억 정도의 금액을 1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도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넓혀서 새로운 시설물들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은 지금은 하루에 한 5,000명 정도의 관광객이 지금 찾아오는데 내년에 행사 기간에는 대략 한 전국에서 70만 명의 손님이 오실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만 명의 손님 맞이 준비를 지금 잘하고 있고요. 그 행사가 치러지고 나면은 도시의 브랜드 가치라든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레솔레 파크에 대한 또 홍보도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70만 명이 찾는 규모의 그런 행사를 우리 의왕시에서 치른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네요. 정말 우리 이제 의왕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의왕시에 좀 가장 큰 현안 뭐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큰 현안이 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가 제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좀 이에 대해서 또 우리 시의 향후 계획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큰 현안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자리는 뭐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 이제 민선 7기 공약에도 중요 공약으로 이제 그걸 내걸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나 또 일자리 센터, 또 세일센터 이런 걸 통해서 그 청년, 중장년 또 경력 달전 여성들 이런 분들을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를 갖다가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이제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요. 올 연말 되면은 의왕시에 그 테크노파크가 하나 준공을 합니다. 처음으로 계획된 산업단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내년에는
기업으로 보면 한 400개 기업이 유치가 되고 네. 또 일자리로 보면 한 3,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의왕시 시민들이 일자리를 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좀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 이제 개발되고 있는 대규모의 단지들, 네. 지금 현재 뭐 백운이라든가 장안지구가 지금 개발이 이제 올 연말이면 마무리를 하는데 나머지 개발 계획 갖고 있는 곳에도 지원시설 부지에 좋은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거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또 시민들이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의왕시가 그 30살이 된 거잖아요. 네. 사람으로 따지면은 뭐 가장 좀 왕성한 그런 나이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는데요. 시장님께서 좀 그리시는 좀 바라시는 의왕시의 모습은 좀 어떤 모습일까요? 의왕시가 시승격된 것이 이제 3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이고요. 의왕시가 아무튼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성장해 온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16만 시민이 현재 이제 개발하고 있는 것도 내년부터 개발 계획 잡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평지구라든가 월암지구라든가 청계 2지구라든가 또 오전 나구역, 내선 지역의 다구역, 나구역에 대한 많은 단지들이 새롭게 개발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런 개발이 시작되고 입주되는 시점이 보면은 2022년 정도를 봅니다. 2022년, 3년, 4년 그 사이가 되면은 인구가 20만을 훨씬 넘기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말 경쟁력을 갖춘 중견 도시로서의 그런 입장이 되는데요. 이제는 어떤 개발의 어떤 속도보다는 방향성 면에서 시민들에 대한 복지, 문화, 또 체육, 이런 것, 교육 문제, 이런 것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시민회관을 만들면서의 거기 공연장을 갖춘 그런 시민회관도 내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각종 체육시설 또 뭐 공원에 대한 시설 이런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시설에 집중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동안은 좀 양적 성장에 좀 이제 좀 우리 의왕시가 좀 주력을 했다면 이제 시장님께서는 질적인 성장을 좀 더 이제 좀 신경을 쓰시겠다. 네. 네, 저희가 그렇게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파워 인터뷰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의왕 시민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넘게 시민의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서 700의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시민과 함께 달려온 지난 30년 새롭게 도약하는 의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더 많은 관심과 또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시작된 것이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가정에도 행복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선 7기 의왕시의 슬로건은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입니다. 시민의 행복이야말로 시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시승격 5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늘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의왕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